4월 17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투자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50%, 1.4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독일 경제 지표 악화와 전날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영향을 받아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0.6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39%, 0.67% 하락했습니다. 3월 미국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7% 증가하며 1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로 2008년 6월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부양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이익이 작년 실적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야후는 1분기 순이익은 3억 9,090만 달러, 주당 35센트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 인수 비용을 제외한 순 매출액이 10억 7천만 달러에 그쳐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인텔의 1분기 이익과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며 마감됐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와 기업 실적 호조가 반발 매수를 이끌면서 1%대로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1,900도 깨지면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 기관의 매수 속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92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요즘 계속 형보다 강한 아우 코스닥은 닷새째 올라서 4년 내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표와 실적 모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표 실적 모두 다 긍정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금값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등했죠? 예,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밤에 있던 내일 실시간 검색어가 금값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시청자분들이 금값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처를 마련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 일단 지금 같은 추세로 한번 본다면 금값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흐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만큼 지금은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자체를 하면서 거기에 풀린 통화가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은 유럽의 채권 시장은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동성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자산이었던 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안전자산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증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상보다는 다시 한번 더 위험자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주택 착공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요, 7.0%가 증가를 했죠. 그만큼 103만 6천 호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택 경기도 그렇게 죽어 있는 것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산의 유입되는이 지금은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월에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는 쭉 꾸준히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존슨앤존스죠. 소비재인데 둘 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을 미칠 거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지금은 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그리고 소비재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구나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글로벌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참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으로는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쪽으로 쏠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을 조금 거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이다, 아니면 뭐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긍정적인 코스닥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코스피를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조금씩 교체를 하는 습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주고 그만큼 시총도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또 온라인 쇼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사업적인 부분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신용카드 피지 시장이라고 하면 전자결제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 U+라든지 아니면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나리라든지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이런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를 어느 정도 주로 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과점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그만큼 실질적인 분위기가 동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연평균적으로 13%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적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요, 해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20%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우리에게 생활의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LTE 휴대폰 자체가 보급이 많이 되고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그만큼 우리가 모바일 거래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밀착성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C2C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형성이 고형성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12조 7,060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온라인 시장 자체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신고가 돌파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던 부분이죠. 실적의 당에 또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의 고성장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신용카드 피지 시장인데, 신용카드 피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73.1%가 지금은 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용카드 피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꾸준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용카드 피지 시장 과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3종목 정도요. 그 가운데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신지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LG 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LG U+라고 하면 이동통신 회사구나. 그리고 그리고 상당히 비싼 모델이죠. 싸이의 어느 정도 모델 광고 효과를 얻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유선통신 분야를 상당히 지금은 과점에 있는 기업이다,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LGU 플러스라고 하면 이동통신에 대해서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A보다 조금 뒤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IPTV 그리고 뭐 VoIP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LGU 플러스가 가장 큰 장점은 기업형 인터넷 전화죠. 그만큼 지금은 유선통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더 상회하는 결과치,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한번 본다면 1064억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휴대폰을 한번 구입을 해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번호 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휴대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정부 보조금 자체가 지금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경쟁 자체가 상당히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만큼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화면에서 보신다면 지금 하단 자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형국이 조금 완성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 9,000원대는 앞서 있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항 구간으로 그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상당히 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돌파를 시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만큼 LGU 플러스에 대해서 시장은 재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10,900원짜리가 아니라 지금은 만원, 12,000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현재 자리도 물론 좋습니다. 현재 자리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신다면 8,900원 선에서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 40% 정도가 될 건데 일단 홀딩을 하면서 2분기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종목군이라고 저장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하단에 7,9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조금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2분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수익은 한 30-40% 정도 예상을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KCT가 어제 장에서 장 초반에 목표가 도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6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익 실현을 모두 할까요?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 한 번에 반등 포인트가 잡힌 거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승 요인이 많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전에 앞서 소개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별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은 종목 자체가 그 실적도 좋고 또 나름 뭐 좀 약간의 저평가 수준이기도 해서 충분히 이슈하고 합쳐지면은 상승을 추가로 해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 3,200원 선까지는 추가로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중기적인 추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죽지는 않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T 조금 더 보유 전략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을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인가요? 예, 오늘은 제약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제약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제약업종의 상승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제약업종이 과거에서부터 그 저평가 기조를 계속 가졌던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분석가들도 제약주들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런 저평가 기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주가가 좀처럼 상승세를 못 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지면서 이제 또 뭐 불확실한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헬스케어 산업 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의 제약주들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저평가 기조에서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 가격을 찾기 시작했다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관심이 꾸준한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보셔도 대표 종목 몇 가지만 찍어 보셔도요.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당분간 더 강세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뭐 몇 개월째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중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주력 업종들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 화학 업종들이라든지 항공 뭐 운수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신저점을 갱신하고 상황을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근당 같은 경우의 진행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1년째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신고가 경신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일양약품은 과거에 이제 정치적 그 테마나 아니면은 그 관련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다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바닥을 좀 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가치를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37,000원권에서 4만원권 정도에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추세가 상당히 강한 관계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 관련주들은 당분간 강세 기조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또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성제약인데요. 네. 동성제약은 사실 아시다시피 연모제 쪽에 주력 생산 제품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모제 매출과 상당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연모제 쪽의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의 돌파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주가가 돌파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분간 강세 기조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 종목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략을 하실 때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네. 소개를 드리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보시면은 주가가 중간에 한번 눌림 현상을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사실 소개를 드릴 때는 여기 돌파가 나오는 이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줄 때 사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요.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좀 눌림목이 주어질 때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6,000원 전후로 보겠습니다. 지금 6,650원이니까 거의 한 10%를 빠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빠질까 싶어도 시장이 잠깐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종목이 한 이틀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거기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동성제약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8고 주가 폭등해서 죄송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900 아래를 봤다가 마무리는 1920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다우지수가 1%대로 다시 반등했더라고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참 요즘에 그 증권 방송들이 문제다. 우리 쌤 방송 빼놓고는 증권 방송이 문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님비 현상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그저께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죠. 폭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개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1,800, 1,900을 깨는 그런 모양인데 어제 장중에 무려 30포인트 폭등하는 장세가 나왔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여러분 괜찮은 자리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제 아침에 2구 동성으로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뻐꾸기 되어버렸는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뜨니까 폭등 장세가 갈 것이다 이렇게 뭐 뜨던 분들 계속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장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장이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가 어쨌든 이제 2단 하락을 했고요. 2단 하락 후에 주가 자체가 재하락을 한다면 주가 자체는 어쨌든 모서리까지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가 하단 모서리일지 상단 모서리일지 선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분명히 저점 지수다. 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401평이거든요. 오늘 만약에 401평에 안착한다면은 또다시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1902포인트 찍었을 때 1950 숙계 갈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만약에 제가 볼 때는 401평 안착한다면 이번에는 50 이상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을 이제 비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대신 다른 종목들이 빠졌죠. 뭐 자동차주라든지 워낙 이제 약세에 대한 그 비중이 빠졌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면 어쨌든 삼성 주식들을 외에 그 삼성전자 외에 다른 주식들도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피라미드형의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 이번에도 이제 변곡점에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변곡점에서 급락했으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변곡점이 앞으로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 변곡점에서는 과연 어떤 자리가 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전환선 기준선 자체가 전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인데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된다. 전환선 기준선이 횡보하면 선행 스팬 원자태도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어제도 5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한 15원 정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은 1080이고 안전한 상승은 1100원 이하만 가면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00원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15원의 계리가 있는데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잠을 굉장히 많이 원래 잠이 없는데 잠을 못 자는데요. 그 사이 개인들이 선물을 한 2조 정도 했다가 최근에 거의 없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관의 공격이겠죠. 기관의 공격과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이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객 예탁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18조 5천억인데 지금 신용이 4조 4천억이거든요. 코스닥 쪽으로 신용이 많이 몰리는데 보통 코스닥 쪽에 신용이 많이 몰리면은 꼭 코스닥이 단기 꼭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주식은 조금 자기 자산의 한 10%나 20% 소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나간 과거 보면 펄쩍 뛰는 고양이가 제일 빨리 일단
목이 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저는 볼 때 하락폭의 38% 일단 40포인트 있는 301평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301 안착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후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안착해 보이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을 꽤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워낙 이제 30포인트 뿜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꽤 하더라도 주춤주춤 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종가가 만약에 양운이 난다면 주식은 확실하게 돌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자체가 일단 아직까지 주춤주춤하겠죠? 주춤주춤하겠습니다. 여러분 랭고 차트 보면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하방인데 하방이라도 지지 하방이거든요. 지지 하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플로어 차트 보면 주식 자체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뚱뚱한 이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 특히 저는 그래요. 지금 1922포인트도 굉장히 저가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매물대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여기 매물에 1900에서 1920포인트 매물이 없던 매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다는 것은 공매도 외에 제가 볼 때는 저점에 매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뉴스 토픽에 이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부분을 이제 굉장히 꼬집고 나오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인들 공매도를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그러면 증권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공매도 이 부분은 철저한 법을 좀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 쌍끌이 매수가 왜 안 맞느냐면 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집계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코피 줄줄줄 터진 이유가 다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금융당국도 공매도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자동차 주식들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죠.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산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남하고 똑같은 대수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노조들도 여러분 이익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 주주 이익도 좀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큰 욕은 안 하겠습니다. 자동차 노조 하시는 분들 다른 데만큼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여러분의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 여러분 남자 때 요거도 먹으면 오래 살 줄 모르지만 별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주 때문에 우리나라 장 자체가 물론 뭐 원화 약세가 있습니다만 원화 약세에 비해서 생산성 자체가 우리가 명색이 한민족이 후진국보다 생산성이 2분의 1대가 되겠습니까? 자동차 노조들 좀 쪽팔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거 안 하면은 대놓고 쌍욕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장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주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에 연관돼 있죠. 선물에 연관돼 그 선물이 너무 연관돼 있으니까 요금 코스닥 주식 쪽으로 굉장히 이제 걸중되는데 코스닥 전고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전고점 매물대가 굉장히 저점에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 빠지면서 저점에 매물을 그다죠 또 거뒀고 지금 또 팔고 있는 중입니다. 팔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코스닥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자중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77일 상승한 후에 3일 만에 빼는 이 고통 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물량을 줄여서 낙폭과대 코스피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매 치면 영원한 힘이 든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항시 좋은 주식 만지기 바랍니다. 오늘 작가님이 욕하지 말게요.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존엄 신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6일 연속 내리면서 1,100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판단하시면서 300일 이평 안착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때문에 낙폭과대 코스피 종목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 EP입니다. 거래소에서 좋은 종목입니다. 경기 소비재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플라스틱 등의 주요 원료를 조달하여 자동차, 전기, 전자, 소비재 및 산업용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인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650%이고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유 기간은 약 3주간이 되겠습니다. 3주 정도 하세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800원 사이 약 2번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창이 마이너스 2%인데요.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 한 2-3번으로 나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6,3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200원입니다. 공개 추천주니 손절가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니 누구든지 소액으로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부모 형제분들이나 학교 스승님 또는 주위 어려운 분들에게 꼭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제가 공개 추천한 세 종목 모두 상승한 바 있습니다. 손절매 가격 5,2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종목, 추천 종목 가운데 수익을 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진다이언인데요. 2월 22일에 추천하신 이후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목표가를 장중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확실하게 7,000원 위에 올라와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수익을 정리해 볼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조금 홀딩해도 됩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하시고 요즘 차트를 너무 잘 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주일 전에 약 1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이미 3주 전에 목표 달성했습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합성, 정밀소재, 다이아몬드 와이어까지 인라인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3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추천해서 한 일주일 전에 약 13%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항상 안정적으로 해드리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차후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부모님께나 주위 어르신들께 효도하시라고 공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시간은 약간 걸렸으나 세 종목 성창기업 기주,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세 종목 모두 상승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 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경제TV 시청률과 신뢰도가 증권방송 1위인데요. 주위 친척, 친구, 주식한 분들 모든 분들께 누구든지 많이 알려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방송은 참 중요합니다. 꼭 시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저희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지하철 7번 출구 롯데마트 3층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난리 아우성인데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수익 안 나신 분, 힘드신 분,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경제TV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17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입니다. LG전자를 꼽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정궤도 진입하면서 하반기 옵티머스 G2 효과도 기대해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제일모직을 꼽았는데요. 편광판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전자재료 부문과 케미칼 사업부의 수익성 호조로 1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시젠인데요. 식품안전검사 분야 1등인 비오메리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분기 수익성은 예상 추정치 하회가 추정되지만 2분기 이후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과 해외 제휴가 기대되면서 올해 실적은 상저 하고 패턴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았는데요. 올해 1분기 해외 사업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정리함에 따라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향후 점진적인 실적 개선도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하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꼽았는데요. 4월 1일 기준으로 CJ GLS와 합병을 완료해 대한통운 자산 활용과 택배 부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IBK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챙겨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수요일장 체크포인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했더라고요. 경제지표가 좋았던데요. 네, 미국 3월 산업 생산과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4월 GW 투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미국 기업인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야후 등 1분기 실적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JP모간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아직 10년 더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의 주표 부진과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급락했던 금 가격의 반등 그리고 미국 지표 호중에 따라서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 호조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부진했던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상품 가격 반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을 예상하는데요.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의 의구심이 아직 제기된 가운데 독일의 투자신뢰 지수 급락 등은 지수의 상승폭을 일부 제한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요 악재 요인이었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1분기 실적 추이와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 외국인의 중심의 수급 변수 개선이 시장 턴어라운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치 영역, 즉 PBR 1배 정도 수준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신뢰 형성과 부정적인 대내외 변수들에 대한 내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추가적인 하락 조정보다는 반등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 추락이 외국인 매수세 반전 제한과 그리고 코스피 상승 에너지를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실적과 수급 요인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는 업종으로 수급 및 투자 심리의 선택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IT, 제약, 통신 서비스, 음식료, 유틸리티 업종의 차별화된 상승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 정책 수혜 및 수급 우위 지속 그리고 견고한 주도 업종의 실적 모멘텀과 코스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한투자처로서 매력도 증가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을 보니까 LG전자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분기 H 사업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MC 사업부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분기 실적은 매출 12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0만 대 이상 그리고 MC 사업부 마진은 3.9% 정도 추정되는데요. 프리미엄 제품인 옵티머스 G 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투입된 비용에 걸맞는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부진했던 H 사업부를 포함한 전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옵티머스 G2를 비롯한 전략 제품 출시로 MC 사업부가 계속해서 실적 및 주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13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연간 실적 전망도 매출 55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 ROE가 지난 2010년 수준인 두 자릿수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PBR 고점 수준인 1.8배 정도를 타겟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LG전자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2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921포인트 가리키면서 어제 종가보다는 0.2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이 가능할까요? 예상지수 560선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예상지수는 0.4% 정도 오른 561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들어보고요. 네, 오늘 이제 올해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제 KT는 이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결국 올해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를 오늘부터 20일까지 이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로 이제 3회째를 맞는 이 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경쟁 부분을 신설하면서 해외 스마트폰 작품도 함께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쟁 부분도 신설해서 스마트폰과 친숙한 청소년들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 KT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또 종목들의 또 상호 변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디지털 오션이 지어 소프트로 상호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는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1분기 조선산업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KTNG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제 국도화학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 베이지북 이제 공개가 있고요. 또 주간 원유 재고가 일단 예정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대표적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미국 최대의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제 이베이,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이제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시황 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 지수가 192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61포인트. 오늘 코스닥은 또 지난 직전 고점 자리를 또 돌파를 하면서 또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의 좀 차별화된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다 자리가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1890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의 1890포인트 이하는 지수의 PBR 1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쉽사리 깰 수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 지금 이 자리를 깰 수 있는 거는 이제 돌발 악재겠죠.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그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부분에 의해서만 이 자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훼손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쪽에 저는 베팅을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1920포인트 구간대를 이제 계속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주식승적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변곡 구간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 경고를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의 변곡 구간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옵션 품 막내에 지속적인 미탄생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해지 기능을 구현하는 이 풋 옵션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들의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빠른 또 반등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북한발 리스크가 없다라면 충분한 급등 여지 시장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을 한번 같이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거의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다 뚫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540포인트와 53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주봉상 트렌드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이 추세 저항 구간대를 이제서야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코스닥 쪽에 있던 시가총액 상위인 셀트리온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봅니다. 어제 장중 한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죠. 결국 이제 공매도 세력 간의 그 싸움에서 SOS를 정부와 또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SOS를 이제 요청할 것이다. 이 부분만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면은 코스닥 장세는 충분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힘은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코스닥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이제 뭐 젠백스부터 시작해서 다음 CGM, SFA, 포스코 ICT 여기 이제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약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5% 이상의 시세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왕이 기환을 한 셀트리온을 따라서 좀 누구랑 이제 쿵쿵짝을 맞출지에 대한 그런 이제 치열한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탑 10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후로 있는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역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들고 있다가 좀 확인 후 매매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의 변곡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